스페셜 인터뷰 글로벌 명의 명클리닉 진행하는 쿠키뉴스 이기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깨에 생길 수 있는 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단풍놀이다, 헬스클럽이다, 운동에 스포츠 손상 많이 하시죠.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렇게 하다가 자빠지거나 넘어졌을 때 어깨 많이 다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님들 어깨 아프다고 그러시죠. 잠자고 잘 주무시고 나서 어깨 아프다고 그러시죠. 그런 어깨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깨 질환만 평생 연구해 오셨습니다. 이대 서울병원 정형외과 신상진 교수 모셨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깨 환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요. 사실 제가 전공의 시절,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는 정말 어깨 환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어깨 수술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정말 어깨 환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깨 질환을 주로 우리가 럭셔리 디지즈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삶의 질이 높아졌을 때 사람들이 어깨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도 그렇고 외국 통계도 GDP,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총생산액이 15,000불 이상일 때 어깨 환자가 확 늘어납니다. 저희도 한 10년, 15년 전에 15,000불이 넘고 나서 어깨 환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유 있을 때 참는 삶의 질하고 관계되는 질환이고요. 또 하나는 어깨 질환은 대부분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달아가지고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아시다시피 초고령 국가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 인구가 늘면서 어깨 질환이 아주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또 건강하셔가지고 삶의 질이랑 관계 있기 때문에 어깨 질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옛날에는 어깨 질환이 진짜 금방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나이 드신 분들이 50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이 50은 돼야지 그때부터 아픈다고 그래서 주로 아프다 그래서 50견이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환자도 많이 늘었다 그래요. 연령별로 볼 때 3, 40대 환자, 젊은층 환자하고 50대, 60대 환자하고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아무래도 고령 환자분이 비율이 한 70% 정도 되고 젊은 환자분들이 한 20%, 한 중간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 어깨 질환은 말씀하셨다시피 연령별로 호발하는 질환이 뚜렷합니다. 10대, 20대 젊은 친구들,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탈구, 습관성 탈구, 뭐 이런 질환들이 많고요. 30대, 40대는 석회성 건염 이런 질환들이 많고 50대는 그 유명한 이제 50견이 많고요. 60대 이상은 회전근개 질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50견은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에 염증이 생깁니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수술하러 들어가면 벌게져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염증이 생기면 염증은 곧 통증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이란 거는 우리 몸이 뇌에다가 야 여기가 이상이 있으니 한번 봐라 하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팔을 움직일 때 특히 이제 뒤로 돌리는 동작이,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뒷주머니에 손 넣는 동작,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속옷 입는 그런 동작을 할 때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점점점 이제 뒷주머니에 안 넣고 앞주머니로 가게 되고 여자분들도 속옷을 앞으로 하게 되고 이런 동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뒤가 등 긁을 일이 있어서 뒤로 돌릴 때 본인이 안 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굳어서 그런가요? 굳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염증이 통증을 유발하고 그 통증이 굳은 걸 유발합니다. 그럼 다시 굳은 게 또 염증을 유발해서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관절 기능을 이제 약화시키는요. 그러니까 둔화시키는요. 딱 붙어서 유착이 돼가지고 떨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염이 50견의 의학적 용어인데요. 유착성 관절낭염 그럼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다 50견. 일반인은 50견으로 불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어깨 질환도
어깨 관절 자체에 생기는 오십견과 같이 유차성 관절 낭염처럼 네. 어깨 관절 자체에 생기는 병하고 그 관절을 싸고 있는 힘줄, 네. 인대, 근육에 생기는 문제하고 네. 회전근개 파열처럼 네. 그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크게 보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어깨를 싸고 있는 막에 생기는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십견이고 그 주변에 있는 게 회전근개 파열이고 그 싸고 있는 막 안에 네. 이제 관절과 관절을 이제 안정화시켜주는 얇은 인대가 있는데요. 그걸 관절와순이라고 합니다. 아, 관절 와순. 그게 찢어지면 그게 이제 탈구가 되는 겁니다. 아, 네. 관절 와순이 약해진 사람은 어깨가 잘 빠지겠네요. 그렇죠. 그게 찢어진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보면 관절와순의 문제가 어깨가 빠지는 사람들. 네. 그 바로 밖에 있는 막에 생기는 문제가 오십견. 그 밖에 있는 인대 힘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회전근개 파열. 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외에 기타 다른 질환은 없습니까? 그 외의 질환은 이제 또 유명한 게 이제 석회성 건염이라고 회전근개 그러니까 근육 끝에 힘줄 인대 힘줄이나 네. 인대가 같은 건데요. 거기에 이제 뼈가루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엑스레이 보여주면 거기에 이제 돌처럼 보여서 돌인 줄 아는데 돌은 아니고 뼈가루가 이렇게 침착이 되는 병입니다. 그걸 이제 엑스레이로 찍으면 이제 돌처럼 보이는데요. 석회석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렇죠. 석회화라고 석회가 그러네요. 이제 뼈가루인데요. 네. 그게 이제 침착이 돼서 이렇게 힘줄이 있는데 돌처럼 보이는 게 이제 석회성 건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석회성 건염은 그냥 증상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엑스레이 찍었는데 우연히 발견된 분도 있고요. 제일 유명한 게 석회성 건염이 왜 유명하냐면 그게 이제 그것도 원인 모르게 생깁니다. 특별한 네. 이유가 없고. 네. 근데 그게 흡수가 될 때 정말로 큰 통증을 유발합니다. 우리 몸에서 느낄 수 있는 3대 통증 중에 하나라서 그냥 테레비 보다가 어느 순간 너무 아파가지고 대부분 환자들이 너무 겁나서 응급실로 옵니다. 사실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 중에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거 말고 가만히 있다가 응급실로 오시는 분의 95% 이상은 석회성 건염입니다. 그게 흡수될 때 아프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오시는데 대부분 우리가 수술은 하지 않고 뭐 주사를 놓거나 약을 놓거나 그러면 약을 먹거나 그러면 한 2주 안에 증상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석회를 안 없애도. 그래서 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네. 잠을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이 아파서 아프다고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아주머니들 중에 네. 여성분들 중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낮에는 걸으면은 이제 중력에 의해서 팔이 이제 우리가 못 느끼지만 팔하고 어깨 사이에 이제 공간이 좀 어느 정도 생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누우려고 딱 누우면 중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염증이 있는 공간이 더 좁아져 가지고 통증을 더 느끼는 게 해부학적으로 그렇고요. 또 하나는 낮에는 우리가 어깨가 아파도 뭐 일하느라고 아니면 주변하고 뭐 신경 쓰느라고 별로 관심을 못 가져서 있다가 낮에 그 피로도가 밤에 다 이제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밤에 아픈 분들이 사실은 오십견도 그렇게 아플 수 있고요. 회전근개 파열도 아플 수가 있고 석회성 건염도 아플 수가 있고. 근데 모든 어깨 질환이 다 수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죠. 아마 어깨 질환 중에 수술이 필요한 질환은 한 20%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질환별로는 어떻습니까? 수술이 그래도 비교적 수술로 해결해야 되는 질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젊은 층에서는 자꾸 빠지는 경우. 한 번 빠지면 그래도 좀 뭐 재활을 하면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습관성 탈구, 자꾸 빠지는 어깨. 그리고 고령층에서는 회전근개 완전 파열. 요 두 부류가 수술이 많이 필요한 경우고요. 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석회성 건염이나 오십견이나 그냥 염증만 있는 경우는 재활로 대부분 치료가 잘 됩니다. 재활로 잘 되는데 정말 주사 맞고 재활 치료하고 주사 맞고 재활 치료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술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죠. 병원에서 수술 후에 이제 재활 훈련할 때 재활 훈련 시스템, 재활 치료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나요? 어깨 환자의 경우. 네, 대부분 병원에 잘 돼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운동을 할 때 그 가장 편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 집이 되겠죠. 이제 가장 편한 환경에서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가장 편안한 음악 들으면서 시간 맞춰서 운동하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권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병원마다 재활 시스템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을 할 때 수술 후 재활이건 그냥 수술 안 한 사람 재활이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가장 물어보는 게 50견 환자도 운동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운동을 뭐 아령을 들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가 제일 많은 질문입니다. 운동을 하는 건 맞는데요. 50견이 운동으로 푸는 건 맞는데 말씀하셨듯이 아픈 상태에서는 운동을 못 합니다. 아픈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재활 운동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통증을 먼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 이제 좀 약한 분들은 약을 먹는 거고 좀 통증이 많으신 분들은 주사 같은 걸 맞아서 통증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아프시면 주사를 놓고 한 2주 동안은 아예 운동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냥 쉬라 그럽니다. 어차피 그 사이에 해봤자 그 운동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조절이 되면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을 하고 그 운동도 환자분들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나눠서 정말 한 달까지는 뭐가 돼야 되고 두 달에는 뭐가 돼야 되고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수술은 네. 과거에는 전부 다 이렇게 어깨를 개방해놓고 네, 네. 했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네. 이거 안 하고 내시경으로 관절경으로 다 하신다면서요? 네네. 요즘은 관절경,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카메라를 보고 또 수술 도구들이 발달이 많이 돼서요. 그 카메라만 보면서 조그만 구멍으로 한 4mm짜리 구멍을 2개 정도 뚫어서 여러 가지 도구로 봉합을 잘 할 수 있고 개방해서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수술 후 통증도 적고 재활도 빠르고 그래서 요즘 어깨 수술은 한 90%는 관절경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0%. 네. 10%안 되는 10%는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 10%는 일단은 골절, 부러진 환자분들 그리고 회전근개 질환이 아주 광범위하게 파열이 진행이 돼서 제가 꼬맬 수 없을 정도 그런 경우는 꼬매질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개방 수술을 할 수밖에 없죠. 보존적인 치료 방법에는 약을 먹거나 소염 진통제를 네. 먹거나 주사를 놓거나 네. 하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보존적인 치료 방법인데 네.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설탕 주사라고 프롤로 요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프롤로 요법에 대해서 또 너무 그래서 거기 빠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프롤로는 원래 그 나온 목적이 근육이 뼈에 붙는 인대, 그러니까 팔꿈치 인대나 이런데 증식 치료를 하는 효과가 있는 치료로 돼 있기 때문에 어깨도 어깨 주변 근육이나 그런데 맞으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요. 관절 안에 놓거나 그런 거는 조금 다른 주사보다 효과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항염 효과는. 그렇군요. 혹시 지금 얘기를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여러 개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혹시 미진하게 이거는 꼭 얘기해야 되는 건데 빠진 것 같다 하는 거 있으십니까? 예방을 많이 이제 여쭤보십니다. 네. 50견은 사실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아프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병원에 그것도 어깨 보시는 전문의 찾아가서 어느 정도 질환을 진단명을 들으시고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나 이런 게 있어도 매일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면은 완전 파열로 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미리 예열. 그러니까 본인이 스포츠를 즐겨도 헬스클럽 가서 근력 운동을 해도 꼭 2, 30분은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다 풀어주고 늘어뜨리고 그러고 운동을 하면 질환이나 다치는 거를 훨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그렇고 일반인이 어깨 운동을, 어깨 관절을, 어깨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인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체조 같은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수건을 이용해 가지고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요. 집에는 이제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근력 운동 한다는 거는 보통 이제 고무줄이나 이런 거를 당기면 되는데 고무줄이 없는 경우는 한 우리 생수통 한 500ml 그 큰 거 말고 이제 우리가 뭐 350이나 500ml로 들고 아령 동작을 하거나 그러는 동작이 좋습니다. 어깨 스트레칭은 어깨 관절 운동이지만 근력 운동은 회전근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깨를 싸고 있는 게 23개 근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흉근, 뭐 광배근 이렇게 목에서 연결되는 근육, 이두근, 삼두근, 이두근, 삼두근 그게 다 어깨 운동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앞에 뒤에 그런 근력 운동을 하면 어깨 깊은 곳에 있는 관절막이라든지 와순이라든지 회전근개 그쪽으로 가는 자극을 걔네들이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부담을 적게 줄여줄 수 있고 통증을 완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주변 근육에 있는 근력 운동은 다 어깨에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슴 운동이라든가 심지어 그것도 등 근육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전부 다 어깨에 도움이 된다. 그게 다 어깨를 보호하는 근육이기 때문에요. 그런 근육 운동들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궁금증이 다 해소됐습니까? 혹시 미진한 거 있고 부족한 거 있다 그러면 이대 서울병원 정형외과 신상진 교수님한테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이메일 안내 다 돼 있으니까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저희 쿠키뉴스 홈페이지에 오셔서 저희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희들이 대신 수집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스페셜 인터뷰 글로벌 명의명 클리닉은 이대 서울병원 정형외과 신상진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